장모님, 아니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58세 정민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장모 박순자는 사위인 민수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민수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아, 너만 있어. 그 사람은 들어오지 마. 82세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온 장모를 누가 업고 왔습니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장모가 한 말은 그 사람은 들어오지 마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민수는 천천히 복도로 돌아섰습니다. 30년 전 처음 장모를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1993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28세였던 민수는 직장 동료 강수진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민수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떨렸습니다. 자신은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생후 3개월에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수진의 부모님이 받아들여 줄까요?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어머니, 제 남자친구 정민수예요.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수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순자의 시선이 민수의 발목에 멈췄습니다. 민수는 그날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왼발 복숭아뼈 위로 동전만한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어머니를 불렀지만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수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을 피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민수에게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민수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우리 엄마 원래 낯을 많이 가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차가웠습니다. 1995년 민수와 수진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순자는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장모의 눈물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30년. 박순자는 사위 정민수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다른 사위들에게는 용돈을 주면서도 민수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생일에는 선물을 주면서도 민수의 생일은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도, 민수가 아플 때도 박순자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 걸까요? 민수는 아내 수진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좀 그래.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다른 사위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그랬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58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82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박순자는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알츠하이머 초기였습니다. 치매였습니다. 민수는 장모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차갑게 대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박순자가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오지 마. 민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민수는 주먹으로 벤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 아들 정현우가 다가왔습니다. 28세가 된 장남이었습니다. 현우야. 아빠 괜찮아요? 할머니가 또. 괜찮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익숙해. 30년 동안 일했으니까. 현우는 아버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도 몰랐습니다. 30년간 묻고 싶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싫어서라는 대답을 들을까봐. 현우야, 엄마는? 어머니는 할머니 옆에 계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수지는 30년간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이해해줘. 수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냉대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는 일주일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병원에 남아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저녁 드세요. 딸 정지민이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25세가 된 막내딸이었습니다. 고맙다, 지민아. 아빠, 할머니가 왜 아빠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니까요. 그냥. 할머니가 날 싫어하시나 봐. 말도 안 돼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는 항상 할머니한테 잘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민수는 30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갔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왜일까? 30년간의 의문이었습니다. 왜 장모는 자신만 미워하는 걸까? 자신이 고아 출신이라서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걸까?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장모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아내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 상태 어때? 괜찮아. 근데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여보, 지금 어머니 집에 좀 와줄래? 급한 일이 있어. 어머니 집에?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 못해. 제발 와줘. 빨리. 수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조퇴를 내고 장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민수는 장모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민수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는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최소한 30년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5년 3월 15일. 오늘 나는 내 아들을 버렸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965년 3월 15일. 그 날짜는 민수가 고아원 앞에 버려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965년 3월 15일. 오늘 나는 내 아들을 버렸다. 그 아래로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고아원 정문 앞. 회색 담요에 쌓인 채. 생후 3개월. 왼발 복숭아뼈 위에 붉은 점이 있는 아기.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었다. 민수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회색 담요. 생후 3개월. 왼발 복숭아뼈의 붉은 점.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민수는 고아원에서 받은 자신의 기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1965년 3월 15일 고아원 정문 앞에서 발견된 남자 아기. 회색 담요에 쌓여 있었고 왼발에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엄마 일기장이야. 병실 정리하다가 엄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찾았어. 그럼 이게... 응, 우리 엄마가 쓴 거야. 민수는 다시 일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앉아.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모 박순자가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라고.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여보, 뒤에 더 있어. 수진이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눈으로 글씨를 읽었습니다. 1965년 1월 10일. 오늘 아이를 낳았다. 사내 아이다. 왼발에 붉은 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나는 18살이다. 아이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965년 2월 20일. 아이가 자꾸 운다. 분유를 살 돈이 없다. 나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란 말인가. 1965년 3월 14일. 결심했다. 내일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것이다. 차라리 그곳이 이 아이에게는 나을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 아니, 친어머니 박순자는 18세 미혼모였습니다. 그것도 원치 않는 임신이었습니다. 일기장의 표현으로 보아 강간 피해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 수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우리 엄마한테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떡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냉대했던 장모가 사실은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장모 집에 처음 갔을 때 박순자가 보인 반응이 이해됐습니다. 왼발의 붉은 점. 박순자는 그 점을 보고 알아챘던 것입니다. 자신이 35년 전에 버린 아들이 딸의 남자친구로 나타났다는 것을.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여보, 나는 수진이 오빠였던 거야?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민수와 수진은 친남매였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매가 30년간 부부로 살아온 것입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혼자 있을게. 여보.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모. 아니, 어머니 박순자가 자신을 대하던 모습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차가움 뒤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박순자는 민수를 피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해했습니다. 민수가 음식을 차려주면 거절했습니다. 민수가 용돈을 드리려 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친아들을 사랑하면 딸이 불행해지니까.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30년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아들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딸의 남편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이 불행해집니다. 침묵하면 아들이 상처받습니다. 박순자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30년간.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괜찮아? 응, 괜찮아. 좀 이따가 갈게.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아무도 잘못 없어.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정민수 씨 보호자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요. 계속 누군가를 찾으세요. 민수라고 하시는데.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민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민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아내 수진과 아이들 현우,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보. 민수는 가족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괜찮아. 근데 계속 여보 이름을 불러. 민수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박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82세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민수야, 미안해.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민수는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장모의, 아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민수야, 너 알았니? 박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박순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이 사람도 괴로워했구나. 혼자서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구나. 어머니. 아니, 엄마. 민수는 58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엄마. 박순자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불러줘서.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병원 복도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내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과 수진은 친남매였습니다. 결혼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자녀도 있습니다. 모르겠어.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머니부터 챙기자.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야겠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간 부부로 살았습니다. 법이 뭐라 하든 그 30년은 진짜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들 현우와 딸 지민이 자판기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 커피요. 고맙다. 민수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의 인생처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민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82세 노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비밀을 털어놔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시간을 진짜 아들로서 함께하겠다고. 비록 늦었지만,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였으니까.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 보호자 대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30년간 자신을 냉대했던 장모가 사실은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수진은 친동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들의 결혼은 무효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을 지나치는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 안정됐어요.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82세.
어머니는 18세에 자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생후 3개월 만에 자신을 버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읽었으니까요. 18세 미혼모, 극빈,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 당시 1965년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회적 낙인,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것이 어머니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아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현우였습니다. 현우야, 안 잤어? 못 잤어요. 아빠도 못 주무셨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어제 엄마한테 들었어요. 뭘? 할머니가 아빠 친어머니라는 거요. 민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랑 엄마는? 그래. 우리는 친남매야.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랑 지민이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과 수진의 결혼이 무효라면 아이들의 법적 지위도 애매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도 몰랐잖아요. 할머니도 엄마도 아무도 몰랐어요. 현우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랑 지민이는 괜찮아요. 그냥 아빠랑 엄마가 걱정돼서요. 민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28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법이 뭐라 하든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박순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현우와 지민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간 장모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박순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너. 네, 어머니. 어제 일기장 봤니? 네. 박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니, 나는 나쁜 엄마야. 너를 버렸고 30년 동안 차갑게 대했어. 박순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박순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30년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버린 아들이 사위로 나타났을 때의 충격. 진실을 말하면 딸이 불행해지고 침묵하면 아들이 상처받는 딜레마. 결국 어머니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8세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3개월 동안 힘들게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차라리 그게 저한테는 더 나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민수야. 저는 고아원에서 잘 컸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대학도 갔고, 좋은 직장도 다녔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비록 그게 복잡한 상황이 됐지만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박순자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순자 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변호사요? 네. 박순자 씨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순자가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어머니, 아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씨, 이건 5년 전 돌아가신 강철호 씨가 남긴 유언장입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철호는 박순자의 남편이자 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요? 네. 강철호 씨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특정 조건이요? 네. 박순자 씨가 치매 진단을 받거나 정민수 씨가 진실을 알게 되면 공개하라고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세요? 네. 강철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수 씨는 부인의 친아들이라고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네. 강철호 씨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부인, 진정하세요. 변호사가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아빠가 다 알고 계셨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수진은 편지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민수가 진실을 알게 됐을 것이요. 순자, 나는 알고 있었소. 민수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을. 1993년 수진이가 민수를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알았소. 당신이 민수의 발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때 나는 알아챘소. 그날 밤 당신이 옷장 깊숙이 숨겨둔 일기장을 찾았소. 그리고 모든 걸 알았소. 18세에 겪은 일,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35년 만에 그 아이가 사위로 나타난 충격. 순자,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소. 오히려 당신이 불쌍했소.
얼마나 힘들었겠소. 혼자서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나는 30년간 침묵했소. 당신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소. 하지만 당신은 끝내 말하지 못했소. 이해하오. 말하면 수진이가 불행해지니까. 하지만 순자, 이제는 말해야 하오. 민수에게 진실을. 그 아이는 30년 동안 당신의 냉대를 견뎌왔소. 아무 잘못도 없이. 그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 왜 당신이 차갑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순자,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과거가 뭐가 중요하오?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고, 훌륭한 어머니였어. 그리고 민수도 훌륭한 사위였어. 아니, 아들이었어. 이제 진실을 밝히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진짜 가족으로 보내시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철호가.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 아니, 아버지 강철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침묵으로 가족을 지켜준 것입니다. 박순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도 미안해. 수진도 울었습니다. 현우와 지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도 아버지도 모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박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고, 용서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한참 후 박순자가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해줄 얘기가 더 있어. 네, 엄마. 너를 버린 그날 얘기.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65년 3월 15일. 너를 고아원 앞에 두고 왔어. 회색 담요에 싸서. 그리고 너한테 편지 하나를 넣어뒀어. 편지요? 응, 작은 쪽지였어. 거기에 내 이름을 써뒀어. 제 이름이요? 응. 정민수라고. 엄마가 지은 이름이야.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름 정민수는 고아원 원장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민수야. 민은 백성민, 수는 빼어날 수. 평범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민수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58년간 불러온 이름. 그 이름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를 키워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는 이미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뭐? 제 이름이요. 그리고 생명이요. 박순자는 다시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58년 만에 진짜 모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8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장모는 친어머니였고, 아내는 친동생이었고, 장인은 모든 걸 알고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복잡한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 시절 친구 박재훈이었습니다. 재훈아, 민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그냥저냥.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내 친어머니를 찾았어. 뭐? 정말? 응. 대박이다. 어떻게 찾았어? 민수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년간 장모였던 사람이 친어머니였다는 것. 박재훈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그거 정말 복잡하네. 그러게. 근데 민수야, 너 혹시 기억나? 우리 고아원 떠날 때 원장 선생님이 너한테 준 거. 뭐? 상자, 작은 나무 상자.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아원을 떠날 때 원장 선생님이 작은 상자를 줬습니다. 너를 데려온 사람이 남긴 거래. 내가 성인이 되면 주라고 했대. 당시 20세였던 민수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 남긴 것을 보는 게. 그래서 집 어딘가에 넣어두고 잊고 살았습니다. 재훈아, 고마워. 그거 생각나게 해줘서. 별말을. 힘내, 민수야. 전화를 끊고 민수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민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38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쪽지. 민수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정민수입니다. 1965년 1월 10일생. 평범하지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엄마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면서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여성용 반지였습니다. 매우 낡았고 단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8세쯤 돼 보이는 소녀.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젊은 시절의 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4년 12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순자. 1964년 12월.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의 미소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졸업하고 한 달 후에 강간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18세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았을까요? 민수는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순자가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왔니? 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민수는 상자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박순자는 상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주셨어요. 38년 전에.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쪽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은반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사진을 보고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속 사람이 엄마죠? 응, 그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응. 1964년 12월이었어. 내가 제일 행복했던 날이야. 박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어. 대학 가고 싶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졸업하고 한 달 후에 그 일이 일어났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아니야. 이제는 말해야 해. 박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965년 1월.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대학 등록금을 모으려고. 밤 늦게 퇴근하던 길이었어. 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골목길에서 한 남자가 나를 끌고 갔어.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꿈도 미래도 모든 것을. 엄마. 한 달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 당시에는 피해자가 더 수치스럽게 여겨지던 시대였거든.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어. 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어. 그리고 1965년 1월 10일 너를 낳았어. 혼자서요? 응. 친구가 도와줬어. 그 친구 집에서 낳았어. 민수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18세 소녀가 혼자 아이를 낳는 고통을. 3개월 동안 나는 너를 키웠어.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저를. 응. 3월 15일 새벽 너를 고아원 앞에 두고 왔어. 박순자는 흐느꼈습니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어. 너를 두고 돌아서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로웠어.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를 버렸어.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살렸어요. 그게 당시의 최선이었어요. 한참을 울던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고아원에서 행복했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이 좋으셨어요. 친구들도 있었고요. 힘든 적도 있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네. 그리고 대학도 갔어요. 장학금 받아서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고요. 박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 가장 좋았던 건, 응,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 거예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복잡한 상황이 됐지만,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착한 아이야. 엄마가 잘 키우셨어요.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반지는 뭐예요? 박순자는 은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가 주신 거야. 외할머니요? 응.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주셨어. 착하게 살라고.
박순자는 반지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 저요? 응. 이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유산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 민수는 반지를 받았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3대에 걸친 무게였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박순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아가셨어. 너를 낳고 1년 후에 내가 집을 나간 충격으로. 죄송해요, 엄마.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끝내 모르셨어. 나는 말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어머니는 날 원망하시면서 돌아가셨어.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엄마, 외할머니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수 씨,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응, 알았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현우와 지민이도 있었습니다. 5식구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아내, 아니 동생 수진, 그리고 아이들 현우와 지민.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주머니 속 은반지를 만졌습니다.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서 자신에게. 이제 이 반지를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아들 현우에게, 아니면 딸 지민에게. 민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반지에는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 아픔도 사랑도 용서도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 그날 밤 민수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손에는 은반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18세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꿈. 그 소녀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잘 자라줘서. 민수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였지만 당장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어. 무슨 말씀이세요? 패가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방 하나 비어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박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죠. 그렇게 박순자는 민수와 수진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58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첫날 저녁 5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순자, 민수, 수진, 현우, 지민.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민이 반찬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지민아. 박순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나도 좋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꿈꿨던 장면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하게 식사하는 모습.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민수와 수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적으로 자신과 수지는 친남매였습니다. 결혼은 무효였습니다. 내일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러 가자. 응. 다음 날 민수와 수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 강수진 씨. 두 분의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친남매이므로 혼인은 무효입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없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요? 현우랑 지민이는 어떻게 돼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녀분들의 법적 지위는 복잡합니다. 혼인이 무효이므로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두 분 모두 자녀로 인지하고 계시고 출생 신고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녀분들의 권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혼인무효 확인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남남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실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이요? 네.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입니다. 30년을 함께 사셨으니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만 다릅니다. 민수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래?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아니,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계속 함께 살고 싶어. 나도 30년을 함께 살았어. 법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가족이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사실혼으로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혼인무효 확인 판결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혼인무효 확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30년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자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리 와보렴. 네, 엄마.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너 거야. 제 거요? 민수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주 정민수. 1993년부터 매달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993년 너가 수진이랑 결혼했을 때부터 매달 50만 원씩 넣었어. 민수는 계산했습니다. 30년씩 12개월 월 50만 원씩 1억 8천만 원. 엄마, 이게 1억 8천만 원이에요. 응. 어떻게 이런 돈을.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 강철호가 도와줬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 돈을 줬거든. 내 명의로 저축하라고. 민수는 고인이 된 장인을 떠올렸습니다. 강철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침묵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너한테 미안해했어.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적어도 돈으로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 민수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미안했어. 차갑게 대한 거. 하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돕고 싶었어. 박순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 돈 내가 써.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써도 되고 내 노후 준비해도 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무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수진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수진은 통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엄마가 30년 동안 모아주신 거래.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응. 매달 50만 원씩. 엄마는 차갑게 대하면서도 이렇게 신경 써주셨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나 봐. 그러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순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엄마?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 아버지 얘기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요? 응. 엄마가 강간당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강간당한 게 아니야. 뭐라고요? 엄마는 사랑했어. 한 사람을.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과 너를 가졌어. 그럼 왜 거짓말을?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겁이 났어. 내가 아버지를 찾으러 갈까봐. 왜요? 왜냐하면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거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요? 응. 엄마는 18세의 유부남을 사랑했어. 그리고 너를 가졌어. 박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과거는 과거예요. 민수야.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18살에. 박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은 정우진이야. 정우진이요? 응. 그 사람은 당시 30대 중반이었어. 유부남이었고
아이도 둘 있었어.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가족을 버릴 수 없었지. 그래서 엄마는 혼자 너를 낳았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아마 지금은 70대 중반쯤 됐을 거야.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친아버지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를 것입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제 얘기하셨어요? 아니, 못했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헤어진 후였거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정말? 네.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엄마가 전부예요. 박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복잡했습니다. 버려진 고아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친어머니를 찾았고, 아내가 친동생이었고, 친아버지는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엄마, 집에 가요. 그래. 두 사람은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수진과 현우,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응, 산책. 할아버지랑요? 지민은 민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했지만 아이들은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응, 할아버지랑.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58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다들 식사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5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매였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박순자는 두 사람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박순자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고민 많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나도 느꼈어.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랑 어디 다녀올까?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디? 바다. 어머니 바다 좋아하시잖아.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침 식사 후 민수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바다 가실래요? 박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다? 정말? 네. 날씨도 좋고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요. 좋아.
1시간 후 5식구는 차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운전을 했고 조수석에는 박순자가, 뒷자리에는 수진과 현우, 지민이 앉았습니다. 할머니, 바다 가는 거 좋아하세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렸을 때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거든. 정말요? 응. 인천 앞바다 근처였어.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10살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민수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2시간 후 일행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바다다.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박순자는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세요. 5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박순자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기분 좋다. 민수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네.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을 때요.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아버지가 어부였거든. 매일 배를 타고 나가셨지. 외할아버지요? 응. 외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나한테 늘 다정하셨지. 박순자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어. 배 사고로. 그래서 서울로 이사 오신 거예요? 응. 어머니가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서울로 올라오셨어. 공장에서 일하셨지.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힘들었어. 가난했고 배고팠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럴까? 네. 그리고 저를 낳으셨고, 수진이도 낳으셨고. 박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30년 동안 차갑게 대했잖니.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박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뒤에서 수진과 아이들도 다가왔습니다. 5사람은 해변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근처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싱싱한 회와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현우가 회를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박순자는 회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야. 할머니, 자주 오면 되죠.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오자. 하지만 박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치매는 조금씩 자신의 기억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수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수진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게, 특히 아들 민수를 잊어버리는 게, 58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잃게 될까봐.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박순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만약 너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엄마가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잊어버려도 저는 엄마를 기억할게요. 정말? 네. 그리고 매일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엄마 아들이라고.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 우리 앞으로 많은 추억 만들어요. 바다도 자주 오고 산도 가고.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박순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느꼈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서 2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년에서 2년.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고작 그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8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선생님, 치료 방법은 없나요?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약물 치료와 함께 가족들이 많이 대화하고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어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민수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괜찮대요, 엄마. 약만 잘 드시면 돼요. 박순자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 방으로 와보렴.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박순자는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이게 뭐예요? 엄마가 쓴 편지야. 너한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너를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읽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준비됐어. 박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58년 전에 너를 낳았어. 그리고 3개월 만에 버렸지. 엄마, 그 얘기는 들어. 엄마는 평생 그게 후회됐어. 하지만 지금은 후회 없어. 왜요? 왜냐하면 너를 다시 만났거든. 30년 동안 몰랐지만 너는 항상 엄마 곁에 있었어.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함께 살았잖니. 진짜 엄마와 아들로. 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아들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편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엄마가 너를 잊어버렸을 때 읽어라.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날이 늦게 오기를.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이별은 언젠가 온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민수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을 했고, 주말에는 여행을 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가족 모두와 함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잊어버려도 자신만큼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침이에요. 박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요. 박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수, 누구요?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잊어버린 날. 하지만 민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정민수요. 박순자는 민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내 아들. 네,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에요. 박순자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잊어버려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제가 매일 말씀드릴게요. 제가 엄마 아들이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아들 정민수예요. 58년 전에 엄마가 낳으셨어요. 어떤 날은 어머니가 기억했고, 어떤 날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날들을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현우도, 지민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아들 정민수예요. 어떤 날은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그래, 내 아들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구세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침이에요. 하지만 박순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급히 다가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박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119 불러.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박순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저입니다. 환자분이 뇌졸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럼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힘내. 수진아, 엄마가. 나도 알아. 현우와 지민도 왔습니다. 아빠, 할머니는요? 중환자실에 계셔. 네 사람은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면회하세요. 민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저 알아보세요? 그럼 내 아들인데. 박순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나 봐.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 엄마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을?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박순자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58년 전에 버렸던 아들을 다시 만났잖니. 엄마. 30년 동안 함께 있었고, 진짜 엄마와 아들로 6개월을 보냈잖니.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엄마, 가시면 안 돼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요? 박순자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방 서랍에 작은 상자가 있어. 네. 그 안에 사진이 있어, 오래된 사진. 무슨 사진이요? 박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 사진.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요? 응, 정우진, 내 아버지 사진. 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사진이야. 엄마, 왜 갑자기? 민수야, 엄마는 거짓말했어. 뭐라고요? 박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내 아버지 정우진은 유부남이 아니었어.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거짓말했어. 내가 아버지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요?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강철호였거든. 민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강철호야. 내 장인 아니, 내 진짜 아버지. 박순자는 흐느꼈습니다. 1964년 겨울 엄마는 18살이었어. 강철호는 19살이었지. 그럼 우리는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너무 어렸어. 둘 다 고등학생이었거든. 박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965년 1월 엄마가 임신한 걸 알았어. 철호한테 말했지. 하지만 철호 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셨어. 왜요? 엄마는 가난했거든. 철호네 집은 부자였어. 신분 차이가 너무 컸지. 박순자는 기침을 했습니다. 민수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철호는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 그래서요? 엄마가 혼자 너를 낳았어. 그리고 고아원에 보냈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는 몰랐어. 내가 너를 고아원에 보낸 걸. 엄마가 말하지 않았거든. 왜요? 철호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박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철호는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랑 결혼했지. 그게, 바로 엄마야. 지금 내 장모 아니, 내 새엄마.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철호가 친아버지였다니. 30년간 장인으로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 내가 수진이랑 집에 왔을 때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알아봤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왼발에 붉은 점을 보고. 네.
그날 밤 철호한테 말했어. 사실대로. 내가 우리 아들이라고.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철호는 놀랐어.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했어.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줘서. 아버지가. 철호는 너를 사위로 받아들였어. 아들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박순자는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진이가 불행해지니까. 내가 수진이 오빠라는 걸 알면 민수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강철호가 30년간 침묵했던 이유, 매달 돈을 보내준 이유,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긴 이유, 모두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너는 강철호와 박순자의 아들이야. 박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철호가 새엄마와 낳은 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배다른 남매지. 민수는 울었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했어. 아니에요, 엄마. 정우진이라는 사람은 없어. 엄마가 꾸며낸 거야. 내가 아버지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엄마. 내 아버지는 강철호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박순자는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수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 계세요. 하지만 박순자가 민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곁에 있어줘.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계세요. 박순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편지 읽었니? 아니요. 아직 안 읽었어요. 읽어,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적어뒀어. 네, 엄마 읽을게요. 그리고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줘. 네. 현우, 지민이한테도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네, 엄마 전할게요. 박순자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다시 만나줘서.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를 용서해줘서. 엄마, 용서할 게 없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아들아. 박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지다가 멈췄습니다. 환자분 심정지.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8년 만에 만난 어머니. 6개월을 진짜 모자로 살다가 떠났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수진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알아. 현우와 지민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네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19세쯤 돼 보이는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4년 겨울. 철호. 사랑하는 사람.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철호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 30년간 장인으로 알았던 사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를 잊어버렸거나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아들아. 58년 전에 너를 버린 것도 미안하고 30년간 차갑게 대한 것도 미안하고 6개월밖에 진짜 엄마로 살지 못한 것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내 아버지는 강철호야. 엄마가 18살 때 사랑했던 사람. 너를 낳게 해준 사람.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어. 신분 차이, 부모님의 반대, 모든 게 우릴 갈라놓았지. 그래서 엄마는 혼자 너를 키우다가 고아원에 보냈어.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매일 밤 너를 생각했고 매일 울었어. 그러다가 30년 만에 너를 다시 만났어. 내가 수진이 남편으로. 그때 엄마는 너무 놀랐어.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30년간 차갑게 대한 건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아서였어. 너를 아들로 안으면 수진이가 불행해질 것 같았거든.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너를 사랑했어. 민수야,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수진이와 함께. 법이 뭐라고 하든 너희는 30년을 함께 살았잖니. 그 사랑은 진짜야. 엄마가 보증해. 현우, 지민이도 잘 키워. 그 아이들은 너희의 사랑의 결실이야. 민수야, 마지막으로. 엄마를 낳아준 것 고맙다. 58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해줘서. 그리고 마지막 6개월 동안 진짜 엄마로 살게 해줘서. 사랑한다, 아들아. 영원히.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수는 편지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도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강철호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준 사랑을. 민수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박순자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수, 수진, 현우, 지민,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참석했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58년 만에 찾은 어머니였지만 자신은 분명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어머니에게 가혹했습니다. 18세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버려야 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재혼했고 딸을 낳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은 진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민수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아들이 잘 살게요. 발인이 끝나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은 강철호의 묘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민수의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민수는 두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어머니 방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옷 하나를 꺼내 안았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많이 슬프시겠어요.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으니까요. 퇴근 후 민수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갔다 왔어요. 다들 엄마한테 인사 전하래요. 민수는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생각 많이 해요. 인생이 뭔지. 58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족이 뭔지도 알 것 같아요. 피로 이어진 게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하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남긴 1억 8천만 원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을 어떻게 쓸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마음대로 해. 그건 어머니가 여보한테 준 거니까.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행복한 일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민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민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바로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이미 은퇴하셨고 새로운 원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이 고아원 출신입니다. 정민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제 어머니가 남긴 돈입니다.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장학금으로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아원을 나오며 민수는 홀가분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의미 있게 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어느덧 59세가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는 수진과 함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함께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여보, 생각나?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랑 여기 왔었지. 어머니 정말 좋아하셨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법적으로는 남매잖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수진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어. 법이 뭐라 하든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오빠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민수는 아내를 아니 동생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복잡합니다. 자신의 인생만 봐도 그랬습니다. 버려진 고아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친어머니를 찾았고, 아내가 배다른 동생이었고, 장인이 친아버지였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와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바다. 다음에는 우리도 데려가세요. 그래, 다음에는 같이 가자.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그 방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기부할 것과 보관할 것을 나눴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 보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일기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오늘 민수와 수진이 결혼식을 올렸다. 내 아들이 내 딸의 남편이 되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수진이를 위해. 1996년 5월 10일. 민수가 승진했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축하해줄 수 없다. 차갑게 대해야 한다. 사랑하면 안 되니까. 2000년 8월 15일. 현우가 태어났다. 내 손자. 아니, 내 아들의 아들. 너무 예쁘다. 안아보고 싶지만 참는다. 2005년 3월 20일. 지민이가 태어났다. 손녀. 얼마나 예쁜지. 하지만 나는 차가운 할머니를 연기한다. 2015년 6월 30일. 민수가 명절에 용돈을 드리려 한다. 받지 않았다. 받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들아. 2023년 1월 10일. 민수 생일이다. 58세가 됐다. 축하해주고 싶다. 하지만 모른 척한다. 가슴이 아프다.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간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아들. 인정하고 싶었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관계. 민수는 일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의 사랑을.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18세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걱정 마.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가야 해. 어디요? 아버지한테. 철호가 기다려.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아들아. 엄마. 민수가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아버지랑.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수진, 현우, 지민과 함께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가정을 꾸렸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만났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여보, 뭐 생각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인생이 뭐 같아?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행 같아.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한. 그러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왜?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수진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현우와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로 이어진 것이 가족일까?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선택입니다. 사랑으로 선택하고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수지는 법적으로는 남매였지만 마음으로는 부부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고 앞으로도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거실로 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저녁 먹자. 다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복잡한 관계였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법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이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58년 만에 찾은 진실. 30년간 숨겨진 사랑. 6개월간의 진짜 모자 관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행복하니까요.